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증재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의 하나인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이 열렸죠?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파일, 열기. 뭘 엽니까? 파일을 여는 거죠. 열기. 자, 저장되는 데 가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열기.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졌죠? 여기 지금 나타난 이것은 배경입니다. 그야말로. 미술에서 치면은 캔버스와 같죠? 불투명한 캔버스. 배경이고요. 이 위에다가 투명막을 하나 불러다가 세우겠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미술 용어와 그 사진 작업 용어가 합성되어서 같이 쓰므로 캔버스라는 말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투명 캔버스를 만들려면 파일, 거기에 앞서서 캔버스를 요와 같은 배경이 있으니까 똑같은 사이즈를 위에 얹으려면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미지이므로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미지 크기. 그러면 이 사이즈는 현재 25.01cm, 높이가 16.69cm, 그리고 해상도가 72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그러면 캔버스도 이와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25.01, 16.99. 그걸 기억하시면서 파일, 새로 만들기. 여기가 얼마? 25.01이었죠? 25.01. 그 밑에가 16.99, 16.99였나? 69였나? 69.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69. 이렇게 해서 여기는 흰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경색은 여기에 지금 배경색이 검은 거죠. 이게 전경색이고 이 보라색이 전경색이고 배경이 검은색인데 요거 배경색으로 만든다는 의미고 요건 또 투명입니다. 이건 투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 그럼 이게 투명하다는 그런 포토샵에서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캔버스와 요 배경을 분리를 하면 요게 두 개가 이제 같은 사이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칠 때는 이미지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를 합칠 때. 이 포토샵에서 같은 사이즈끼리 만나야 한다는 거. 합성을 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따올 때도 그렇고, 이미지를 복사해서 넣을 때도 그렇고, 같은 해상도에 같은 크기래야 잘 어우러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리 올려보겠습니다. 올리자면 뭐가 필요하죠? 이동시키려면 이동 툴이 필요하죠? 요게 이동 툴입니다. 이동 툴. 해서 이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게 되면 자, 여기에 이 위에 배경 위에 이 투명한 막이 하나 생긴 겁니다. 배경 위에 투명한 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고 그러면 요거는 처음에 배경, 요거는 투명막이죠. 그럼 투명막이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죠?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이걸 눌러보면 사각형이 있고 다각형도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다각형이 어디 있던가요? 여기 있던가요? 여기 눌러보면 다각형이 여기 있네. 삼각형은 없나요? 다른 선택을 해서 그냥 다각형을 하겠습니다. 다각형으로.
다각형. 여기서 요만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이거는 여기가 선택된 겁니다. 요 바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요 투명막에서 지금 작업 중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작업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봐. 자, 이제 명령을 주게 되면 이 안에 선택된 이 사각틀 안에 명령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색을 칠해볼까요? 노란색을 칠해볼까요? 그럼 여기 전경색이죠? 전경색. 노란색. 클릭해서 확인해주면 노란색으로 변했죠. 여기다 핀트를 그냥 통째 뽑아볼까요? 페인트 통이 여기 있죠? 페인트 통. 페인트 통. 요걸 클릭하면 노란색이 확 부어지죠. 노란색이 부어졌습니다. 자, 노란색이 부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요 눈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 눈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따라서 밑에 것이 보이겠죠? 네.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것이 보이죠. 여기는 노란색이 칠했는데 여기는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 레이어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다시 이 위에다 하나 옮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동 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다시 여기에는 투명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레이어 2라고.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만 있어. 이게 웬일이죠?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찍고 여기 가서 딱 찍게 되면 선택이 됐죠. 이제 명령을 주게 되면 여기에 먹겠죠. 아까 여기는 배경 레이어, 여기는 노란색 칠해는 레이어. 지금 요거는 지금 삼각형 여기 선택된다. 여기다가 또 다른 색을 보여야 표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어떤 걸 뽑을까요? 녹색을 뽑을까요? 녹색. 자,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클릭하면 삼각형 안에 녹색이 칠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 녹색 칠해진 거 보이죠? 자, 그럼 요거를 눈을 가리게 되면 밑에 노란 게 보이겠죠? 노란 거. 노란 걸 또 지우게 되면 밑에 배경만 보이겠죠? 자, 하나 키면 요렇게. 요런 것들이 노란 레이어, 파란 레이어. 레이어를 하나, 아까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하나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다시 레이어가 여기 하나 칠해진 겁니다.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빈 레이어. 여기는 이번엔 요번에는 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형 선택도 쫙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도 여기다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무슨 색칠을 해볼까요? 좀 틀리게 하려면 핑크색을 한번 줘볼까요? 정렬의 상징 핑크색 페인트 통으로 확 클릭하면 확 보이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부여일까요? 이것은 그라데이션이 일어났죠? 그라데이션. 이거는 허용치가 이게 32로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허용치가. 잠깐요. 자, 좀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페인트 통을 붓기 전이 요거거든요. 요리가 하나 작업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붓기 전 상태가 됐죠? 여기서 이걸 딱 해보면 여기가 패더 값이 25라는 거예요. 25라는 건 뭐냐면 이 경계선이 이렇게 점점 흐려진다는 그런 의미의 숫자만큼. 그래서 요거를 0으로 하게 되면 요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우고 다시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쫙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페인트를 확 보면 이렇게 됐죠. 아까 번졌던 것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레이어는 핑크색, 그 다음은 파란색, 그 다음은 노란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색이 없는 데는 이렇게 배경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배경까지. 레이어를 이해하셨나요? 그럼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사진도 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 다음에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사진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사진 가지고 레이어와 연관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